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 이미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사건으로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 시에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했고 시공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서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했던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상가 분양 계약을 했고 중도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사 연대보증이 있었고 이후 계약 해제가 됐고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수분양자 갑이 분양회사 을과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하면서 분양회사와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했고 이후 분양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으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 해제 시에 대의변제를 한 시공사가 분양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사자 관계도를 좀 보면 수분양자 갑과 을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분양 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대출에 대해서 시공사인 병과 분양 회사인 을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후에 분양 계약이 해제되고 이 대출금에 대해서 갑이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 병이 정은행에 대해서 대의변제를 했던 겁니다. 대의변제라는 것은 대신 갚아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 대출이 일어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분양회사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분양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분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변제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시공사인 병이 대의변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계약 해제가 되고 시공사 병이 대의변제를 한 거죠. 먼저 피고가 상가를 5억 8천만 원에 분양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대출로 2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분양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었었고 이 대출금이 남아 있었는데 이 대출금에 대해서 분양자인 갑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후 분양했던 시행사인 회사는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책임이 시공사에게 오롯이 이루어진 사안이고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해서 3억 3천을 해서 우선은 일단은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공사가 이제 분양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분양 계약 해제 후에 대의변제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고 당사자가 묵시적 약정 시공사가 대의변제했을 때 분양자에게 청구를 안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의변제 경위에 따라서 구상권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었고 판결에서는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분양자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갚아줬다 하더라도 대의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당사자 간 묵시적 약정을 근거로 해서 기각을 합니다. 묵시적 약정을 인정한 이유는 분양계약 해제 시에 수분양자는 분양회사에 중도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분양회사가 반환될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고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서 대의변제할 시에 수분양자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을 보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에 대해서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되 갑이 정은행과 중도금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돈이 갑에게 지급돼서 다시 분양회사였던 을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은행에서 분양회사였던 을에게 직접 지급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직접 수령하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수분양자가 받아야 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하는 대신 수분양자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것인데 을이 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 금액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중도금은 원래 갑을 통해서 을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중도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이 돈만 받고 정은행에 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을이 정에게 직접 중도금 명목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약정 속에서 분양 계약 해제 시에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해서 중도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분양회사로 하여금 반환될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을 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해서 추후 분양회사 및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입연체하더라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분양자가 은행과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서 대출을 받게 되지만 수분양자가 받아서 분양회사한테 뭐 시행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분양자라든지 시공사가 연대 대입연체하도록 돼 있다면 대입연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대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입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을 경우에 대입연체를 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시공사는 수분양자에게 직접 대입연체에 따른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해당 대법원 판례이고 최근에 판매 조건부로 분양 계약이 체결된 사례들이 꽤 있고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도금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분양 회사에 했던 시행사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섰고 거기에 더해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직접 수분양자가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공사가 은행에 갚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시공사가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로서는 이 환매 조건부 분양 계약에서 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약 입주를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중도금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